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6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QQQ 투자, 금리 인상의 악재 속에서도 기회를 찾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시 한번 볼까요? 해외 증시 보시면 오랜만에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모두가 올랐죠. 상승했습니다. 다우산업은 38,904.0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플러스 0.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6,248.5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플러스 1.24%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요. 5,204.34포인트로 플러스 1.11% 상승을 했네요. 반면에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들은요,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상반되죠. 그리고 S&P 500맵 보시면요,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1.83% 상승했고요. 애플 0.45% 상승, 구글 1.32% 상승, 메타 3.21% 상승, 엔비디아 2.45% 상승, 아마존 2.82% 상승. 반면에 테슬라만 지금 뻘겋게 마이너스 3.63% 하락으로 이렇게 결과가 되었네요. 피어앤 그리드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트로까지 내렸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왔네요. 그리드로. 삼역 구간이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해당 차트는요. TQ에 대한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최고점 91.68달러를 2021년 11월 1일 기록하고요. 무량창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거죠. 반등을 한 2023년부터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부터 서서히 올라오다가 역시나 어, 흑산병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한 세트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 전고점을요 양봉으로만 빵빵빵으로 적산병으로 뚫었죠. 뚫고 나서 이게 한 세트가 아니고 두 개가 더 붙어 5개 한 세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달은 안 좋게 시작했죠. 거의 뚜껑 따는 모습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말아 올릴지 아니면 이대로 4월이 마감돼 가지고 뭔가 하락 시그널이 발생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5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최악의 상황은 여기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최고점 이제 갱신하러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까지는 안 좋은 그래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차트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안 좋죠. 이거 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또 내렸죠. 장대 음봉으로. 그리고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금리 인상 악재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요. 해당 차트는 TQ에 대한 월봉 차트고 무려 이제 3.55%나 상승을 했죠. 기존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어, 금요일 날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음봉이죠. 음봉 상태에서 이렇게 뚜껑을 따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이렇게 받고 아니면 차계 상황 돌파한 자리 아니면 여기 10선이죠.
선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로서 어, 한번 곰곰이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주식이 이미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양봉으로 나 지금 올라가겠소라는 그런 시그널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건 뭐 이상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쉬었다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으로 이렇게요. 돌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TQ 투자 악재 직면하다라는 모토로 한번 보시면 최근 미국 연준의 여러 인사들이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인하한다고 했죠. 인하한다고. 6월 6월 금리 인하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뒤집는 그런 언사죠. 언급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인하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 위주로 구성된 TQ, 거기다 세배 레버리지죠. 이런 투자자, 우리 같은 그 투자자들한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특히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거나 반등한다면 이 조건입니다. 둔화세가 멈추거나 반등한다면 향후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인하겠죠. 이 말은즉슨 매파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역시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를 한다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이 말이 좀 아이러니하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여러모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상 왜 주식 투자의 악재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금리 인상은 투자 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식 투자에 악재로 작용하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도 줄어들게 되어 주식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TQ 투자 왜 우리는 그런데도 이런 악재 속에서도 금리 올린다는데 갑자기 인하가 아니라 올린다는데 왜 우리는 TQ 투자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인데 어, 금리 인상 악재에도 불구하고요. TQ 투자를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 100 지수의 성장 잠재력이죠. 어마무시하죠.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비 필요하죠. 적절한 투자 전략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 하나, 나스닥 100 지수의 성장 잠재력. TQ는요,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수익률을 제공하는 3배 레버리지 ETF죠. 나스닥 100 지수는 참고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의 기술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비인데 TQ는요 레버리지 ETF 특성상 단기적인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와닿으실 텐데요. 이런 어마무시한 지금 변동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떨어지고 올라오고 이렇게 갈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투자할 때 이 자리에서 뭐 꼭 저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사서 만약에 고점이 다시 왔어요. 그러면 안 사는 거죠. 또 떨어져요. 그럼
요 언더에서 또 사는 거죠. 또 왔어요. 고점이. 그냥 있는 거죠. 안 팔고. 그리고 또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변동성을 진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절대 이런 하향성이 있는 주가 ETF는 건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 저점으로 한다고 해도요. 결국은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대세적으로 어마무시한 또 손실을 얻게 됩니다. 진짜 자산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요. 지금 시장이 하방인지 상방인지에 따라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할지 말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승세에서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투자 방법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닐까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TQ나 SXL을 어, 추천한다? 뭔가 좀 애매하죠. 저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상방으로 가는 주식의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은 거죠. 그럼 나 올라가겠다라는 시점에 분할 매수로 모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통해서 이걸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진짜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그래도 10%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10%에 대해서만 자기 자산에 가용 자산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용.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에 10%만 딱 띄어가지고요. 90%는 갖고 있는 거죠. 뭐 안전한 곳에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구물을. 그리고 나머지 10%만 쪼개가지고요. 이걸 하나 물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쪼개서 분할 매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데 우선 90%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턴어라운드 할 때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을 때 사가는 거죠.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게. 조금씩 떨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 이게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게 진짜 정답인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상에 나온 제 방법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PQ 투자는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하고요. 투자 목표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전한 10%인데 뭐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알아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뭐 제가 주식을 팔라고 사라고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유튜버가 지금 뭐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어, 공부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아, 지금 자리는 들어갈 자리야. 아니면 지금 자리는 좀 시장에서 나와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할 거야. 예를 들어서 90%가 있으니까 가용자산이 10%로 투자했는데 분할해서요. 갑자기 3배 레버리지라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장대음봉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코로나처럼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그럴 때 떨어졌다. 물방 투자가 이때 됐으면 수복하기 어렵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근데 떨어졌습니다. 10%만 근데 투자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 횡보를 하고 나서 정고점을 양봉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죠. 아, 이제 시그널이 발생했구나. 아니면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음봉을 다 먹든가요? 장대 음봉을 다 먹는 양봉이 터졌을 때, 아, 새로운 엘리어트 파동이 시작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용자산 90%가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금방 평단가가 낮아지면서요. 이게 수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Q 투자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TQ 투자는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동시에 높은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몰빵 투자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갑자기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시고요. 투자하기 전에 아래 내용은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투자 목표 및 위험 감수 능력. TQ 투자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 심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시려면 본인께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확신이 들거든요.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라든가 그런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서 지금 어떤지 반도체들이 상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상황과 경제 지표를 꼭 봐두셔야 됩니다.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지표를 항상 주시하시고요.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 시점을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각화인데, PQ 투자는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 계속 제가 강조하죠. 몰빵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만약에 투자하시고 싶으면 저는 일부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모든 투자 자금을 TQ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 행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식은요, 진짜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냥 뭐 감정상으로 TQ 아니면 똑소리 올라간다. 나의 전 재산을 몰빵하겠다. 부자 되겠네. 이런 마인드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쪽박 차는 길이거든요. 주식은 불확실성이 쩝니다. 이 TQ가요, 어느 순간 뭐 갑자기 이렇게 횡보하다가 급등해서 10배를 갈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특히 3배의 러버리지는 이런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미국장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우리나라는 30%에서 하루가 끝나버리는데, 미국은 없기 때문에 미국장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치거든요. 이게 뭐 가능하지 않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그냥 여기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구리가 있죠. 우물한 개구리가 보는 거죠. 나는 ETF는 못 올라가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ETF가 아니라 3배 레버리지 아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하방으로 갔을 땐 뭐 엄청난 90% 하락도 맞이할 수 있는 게 이쪽 바닥이죠. 그러니까 해당 TQ나 속을 절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 저의 이제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의 효입이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면 나중에 뭐 10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투자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TQ 투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조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TQ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도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각자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또한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